페이지에 생명체를 위한 지구계의 구성 요소.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소개한 겁니다. 지구 표면을 둘러싼 기체가 있는 부분 기권, 해양, 호수, 지하수, 빙하 등이 있는 부분 수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업의 가장 궁극적인 포인트는 몇 가지 테마에서 수능 기출에만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료, 이 지구계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나오죠. 지구계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왔던 자료는 이겁니다. 거기에 이제 적혀있는 내용을 자료화해 보면 기권, 그 다음에 이런 그림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수권, 기권, 그 다음 요 가운데다가 생물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를 우리가 지구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개정되기 전에는 외권은 지구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외권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 바깥쪽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냐면 이걸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완전 밖으로 빼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외권은 이렇게 걸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상 이렇게 걸쳐집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권에서 쓰이는 말 중에 대표적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바깥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은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태양 및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입니다. 분명히 영향을 주죠. 태양, 달만 해도 외권입니다. 그런데 발생하기는 지구 내부에서 발생했는데 영역은 대기권 바깥쪽까지를 걸치고 있는 놈이 하나 있죠. 바로 누구냐면 요놈 때문이죠. 자기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지구의 어떤 지구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권이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이걸 따지는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얘는 분명히 지구에서 발생한 거고 지구계의 분명히 구성 요소를 보호합니다. 뭐 한다고? 보호합니다. 일단 태양, 지구가 생존하고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놈이긴 하죠. 그런데 좋은 것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것도 던져줍니다. 그죠? 그런 형태로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형태로 뭔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인 용어인데요. 개라 그러면은 보통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체계, 어떤 관계. 영어로는 보통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사실 영어 어감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다! 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몇 개 있죠. 외국어 중에서도 지네들도 정의를 정확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과학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들어는 맞지 싶습니다. 패러다임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뜻이 이런 거 얘기해줘야 방송 일을 촬영하는 나라를 까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거든.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은데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뭔가 안 잡히는 거. 네. 그런 류의 어떤 단어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있고 저는 아직도 이 개라는 말을 제 스스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굳이 제가 내리는 거는 이겁니다. 어떤 그 기준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공간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근데 구체화시키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그 어떤 공간과 공간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다 할 때 대상이 누가 되느냐?
첫 번째는 뭐가 직접적으로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관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너지 순환이 가능하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 순환이 되면서 에너지 순환이 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열린 계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이 말이 언급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린 계라는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권과 수권은 열린 계 관계입니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다? 기권과 수권은 물질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도 에너지도 주고받는 관계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순환은 안 되는데 에너지 순환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은 차단됐는데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를 다신계라고 해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럼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할 점. 물질이 에너지보다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이미 순환된다라는 건 누가? 에너지가 순환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이런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경우를 고립계라고 하고, 고립계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여기 학생들이 대부분 자연계열이에요. 대학교 가서 뭔가 실험을 하고 하면 고립계는 이상적 상태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질도 차단되고 아예 독립적인 공간이지. 그게 우주상에 정말로 존재할까? 그러나 가상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거기에 가까운 공간을 만들어낼 때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학원에는 그게 안 나와요. 열량계라고 예전에 들어본 적 있니? 뭐 물 끓이는 장치에가 스티로폼으로 둘러싸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그 안에서만 주고받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변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립계를 만드는 대표적인 우리 일상생활 용품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보온병 되겠어. 네. 그러니까 외부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다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정말로 말 그대로 뭐 시켜버리는 거다? 고립시켜버린다는 것은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담고 닫아버렸을 때 물질 안쪽에 있는 물 왔다 갔다 수증기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열도 어떻게 안 뺏기도록 열이 식는다라는 것 자체가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어떻게 외부로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립계는 되게 이상적인 이론적 어떤 실험 상태 그런 거 할 때 나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고립계 중에 대표적인 게 지구과학 1에는 안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살짝 배운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열 변화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단열 팽창, 구름 생성할 때 공기가 뭐 상승하면 뭐 팽창해가 뭐 나온다 할 때 그때 구름을 만들게 되는 공기 덩어리 자체의 공간을 고립계라고 가정을 합니다. 외부와의 열 출입이 전혀 없는 상태. 물질도 출입이 없고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계 안에서 이제 얘네들 관계는 전부 뭐다? 이건 뭐죠? 노란색으로 지금 그린다라는 것은 열린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린계가 됐을 때 뭐가 가능해? 물질 순환이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해시태그 하듯이 조금 이제 연상적인 거, 수능에서 쓰일 수 있는 거, 물질 순환을 한다고 했을 때 물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얘네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누구요? 탄소 순환은 조금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대기에서 탄소가 존재하는 양식은 CO2가 있죠. 이산화탄소, 뭐 일산화탄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각종 탄소 화합물. 수권은 탄산이온 내지는 탄산염 이렇게 됩니다. 지권은요 탄산칼슘 같은 석회암 같은 혹은 석탄, 석유. 생물권은 3대 영양소가 모두 탄소 화합물이죠. 탄단지, 그죠? 걔네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얘들 둘 사이의 탄소 순환. 뭐
여기에 있던 탄소가 일로 왔어요. 대표적으로 뭐 있지? 광합성. 여기 있던 탄소가 일로 나갔네요. 뭐? 호흡 이런 거. 그런 거 정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순환? 물 순환. 얘는 사실 그 물수지라는 측면으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양이 주고받는 양.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돌고 있는 물질들은요. 잘 들으세요. 총량은 어떻니? 잘 들어. 얘가 마이너스 나오고 얘가 플러스는 될 수 있어. 그러나 총량은 본전입니다.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지구계 바깥쪽으로는 내가 노란선을 그어놓은 게 없지. 즉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전부 어디 안에서만? 지구 안에서만 지금 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질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아마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에너지적인 측면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외권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요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다? 닫힌 겁니다. 어쨌든 딴 거 다 때려치우고 태양만 보자. 뭐만 보자? 태양은 분명히 지구 쪽으로 뭐는 주나? 태양이 에너지를 주죠. 지구도 에너지 내뿜어? 받은 만큼 내뿜습니다. 내뿜는데 그걸 꼭 태양이 가져가서 쓰느냐 안 쓰느냐 떠나서 나가는 에너지 중에 아주 작게나마 일부도 태양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태양계로는 나고 외권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현실적으로 태양에서 지구로 물질 안 오나? 옵니다. 하전 입자 이런 거 오는데 그게 인식할 만큼은 큰 양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닫힌계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 특히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대표적인 닫힌계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이 순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뭔가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움직임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역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지구계 순환에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원은 제일 많은 거는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여기 제일 많죠?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딴 건 모르겠지만 그 지각 변동은 무조건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이 태양 때문에 터지나? 아니죠. 지진이 태양 때문에 터지진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 양은 되게 미비하나. 나타나는 현상 자체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로 이 바닷물에 그 조석 간만의 차를 일으키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기조력 또는 에너지로 얘기할 때는 조력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억할 거.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뭡니까? 요 말 좀 기억해 주세요. 내부에 보면 우라늄과 같은 방사능을 항상 내뿜고 있는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정하니까 붕괴합니다. 붕괴해요. 요게 이제 근원이죠. 조력 에너지는요, 제일 큰 거는 바로 달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달의 인력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도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도 일어나긴 하는데 조력 에너지만큼은 달이 더 셉니다. 왜냐하면 기조력에 대한 거는 지구학원에서 그 공식화해서 안 나오거든요.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효과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달하고 태양의 질량 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는 비례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거리는 세제곱에 반비례하다 보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력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달이 가장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태양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됐어요? 요게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과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방에 정리하자면 이런 정도로 이제 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주된 메인 테마는 지금 계속 여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공간이 과연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지구계에서의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지구 환경을 구성하는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외권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계를 이루며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 일어난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요거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의 권을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은 밑줄 그어라. 기온의 평균적인 연직 분포에 따라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자료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학교 때도 봤던 자료입니다. 가로축이 뭐로 주어져 있고요? 기온. 세로축이 높이 또는 고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지구의 기온 분포가 처음에 지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잠깐 좀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진다. 다음 올라간다. 이렇게 되죠? 그런 그림 본 적 있죠? 이렇게 4개의 층으로 구분한 기준은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됐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요 지점이 평균적으로는 10에서 11km. 요 지점은 50, 여기 80 이렇게 되거든요. 요 지점을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제일 위에 열권이거든요. 사실 열권은 일반적 법칙이 적용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구분되고 그거 읽어보면 이래야 됩니다. 대륙권에는 전체 대기 질량의 80%가 분포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면 밑줄.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로 구름이나 강수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 바람은 여기도 불순이 있어요. 여기도 뭐 안전층이긴 하지만 바람이라는 현상은 있을 수는 있어. 공기의 이동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강수,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구름이 생기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대륙권에서만 가능하다. 됐죠?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받아 적으세요. 기상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2가지 조건. 첫 번째, 대기가 불안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는 바로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 분포에 따라 결정되는데 쉽게 갑시다. 뭐 복잡한 논리 다 때려치우고 대기 안정도는 무조건 뭐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직으로 서 있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불안정입니다. 뭐라고? 불안정. 불안정하면 운동을 마구 심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정입니다. 뭐라고? 얘네 애지간해서 옆에서 뭐 다른 힘을 주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요? 안정, 불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일단 안정이라 하자. 알았지? 그 다음에 그러면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후보 지역은 일단 불안정해야 된다며. 어디하고? 대류하고 중간권입니다. 대류 중간권은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기상현상이라는 게 내가 뭐라 그랬어? 비나 구름, 강수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현상의 공통점은 뭐지? 바로 물 되겠습니다. 뭐라고? H2O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권까지 H2O가 뭔가요? 그러니까 중간권은 불안정하지만 기상현상이 왜 없지? 라고 하면 H2O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2번째 조건은 뭐다? H2O가 있어야 된다. 충분합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능 쪽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더 틉시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꿀게요.
4개의 권역 중에 4개의 권역을 지구학원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참고 자료로 나와 있을 뿐. 그 다음에 4개의 권을 중학교 때만큼 상세하게 써놓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시험에서는 언급은 많이 되죠. 특히 요 그림 자체가 등장한 것도 최근 3년 동안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가끔 잊어먹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묻는 게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기권에 대한 거, 수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자주 읽어 놓으시고 좀 요점 정리를 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문제에서 메인 테마로 쓰이지는 않아요. 메인 테마로 쓰이지 않는데 약간 틀어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요거 4개 중에 수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어디고? 더 쉽게 가겠습니다. 제일 적게 언급되는 곳 중간권 되겠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보십니다. 중간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좀 가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중간권은 오로지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이 새끼 불안정하네. 끝. 오케이? 근데 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는 없어? 이상현상 없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 그냥. 알았어요? 나머지 3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능에서 성층권. 성층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존 때문에. 뭐 때문에? 성층권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이건 누구 거야? 지구 거지. 지구는 행성의 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니? 행성의 분류상 그러면 2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행성 분류는 사실 천문학이지만 어렵게 이건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 행성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 있어요. 어떤 방식? 지구형, 목성형이 있고요. 외행성, 내행성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물리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딱딱한 바닥 위에 직권 위에 대기가 있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구와 비슷한 직권 위에 대기가 구성되어 있는 행성이 2군데가 더 있죠. 지구형 행성이 4개가 있는데 수성은 솔직히 대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아웃. 그럼 누구하고 누구? 금성하고 화성이 남습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금성,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과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맷은 뭐냐면 지구라는 놈이 도대체 다른 놈들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생명체 존재 가능을 하게 했느냐 어떤 그런 걸 비교하는 거거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한 번이라도 금성이나 화성이 대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걔네들의 연직 분포를 고민한 본 적은 없죠. 맞아요? 이런 거야.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화성이나 금성은 물론 기온의 차이는 있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돼요. 이게 끝이야. 뭐가 없다. 성층권이라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잘 봐.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우리가 지표에서부터요. 여러분 중학교 때 요거 배울 때 처음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지표에서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알고 보니 지구 대기에 온도를 좌지우지하는 게 근원적인 태양이 맞아요. 그러나 태양에 의해서 누가 더 대표지고 지표가 대표져서 지표가 또 내뿜는 열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원에서 어떻게 되는 거다? 멀어지는 거거든. 그럼 그거는 금성이든 지구든 화성이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도 원래는 얘처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다가 일정 어떤 한계점에서 넘어가면 모두 대기가 희박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태양에게 직접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열권이라는 건 사실 지구 영역하고
태양의 영향력이 좀 아니 애매한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구만 유일하게 뭐가 있어? 성층권이라는 이런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요 안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층권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안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누구의 존재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오존층이 등장하면은 또 갈라지는 말이 한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오존층의 역할은요, 태양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광선 중에 뭐, 자외선을 흡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표로 안 보내주는 거지. 차단해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있네. 오존층과 관련해서. 지금 그 오존층이 정상이니? 아니냐, 3단원, 환경단원에서 또 뭐로 쓴다? 오존층 파괴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쭉쭉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그림이 나왔어. 성층권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뭐 물어볼 수 있겠다? 안정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오존과 관련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한 번 더 엮어볼까요? 오존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개냐면 역시 한 3개 준비입니다. 첫 번째요. 대륙권에 오존이 있나 없나? 이거지. 많은 양은 아닌데 자연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많아지는 경우와 많아지는 시간대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 현상이 많으면 좋아, 안 좋아? 큰일 나. 오존을 마시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령으로 좀 하나 하자면 이거 있어요. 오존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정 거리 이상 멀리 있으면 우리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놈이야. 왜? 자외선 차단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일정 거리 멀리 있는 놈은 가능한 한 버텨줘야 돼. 근데 우리 가까이 있으면 얘는 독성 물질입니다. 마시면 갑니다. 물 소독하는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오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살균이라는 거는 세균을 죽인다는 거고, 세균을 죽인다는 건 세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세포 덩어리잖아. 오존 마시면. 왠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 나는 어렸을 때 그랬어. 오존이 뭔가 막아주면 되게 좋은 거야. 우리가 마시면 뭔가 갑니다. 알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인 대륙권에 오존이 그래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인류가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떤 시간대와 어떤 특정 장소에서 바뀌어놨어? 어떤 시간대와 특정 장소에서 갑자기 오존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광화학 스모그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주로 처음 일어난 지역, 발표된 지역이 LA지. 그래서 LA형 스모그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요거 자체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 그죠?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존층이 또 했던 얘기, 오존의 역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하나만 좀 하고 갈게요. 오존은요, 정상적으로 놔두면 생성과 파괴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냥 놔두면.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화학에서 얘기할 때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많아지면 이쪽으로 또 반응이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O3가 O2로 파괴되는 과정을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뭐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가 쫙 조여지면 얘가 O2하고 O로 나뉘어집니다. 이걸 광헬이라고 합니다. 광분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또 하나 빠개진 거야. 그럼 역시 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 두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쳐보면 저항에는요 O3 두 분자가 UV에 의해 짜게지면 O2 요거 두 개 얘는 불안정하거든. 그러니까 O2 O2가 돼요. 알겠어요? 쉑 날리구만. 그래서 몇 개?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은
요렇게 가면 오존에 뭐가 됩니까? 파괴 또는 분해가 됩니다. 반대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예를 들어서 총 10개 있고 얘가 총 10개 있으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자연선이 쪼여질 수 있잖아. 그럼 만들어지는 만큼 어떻게? 없어집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 그럼 이런 얘기네. 광과학 스모그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활성화된 거야? 왼쪽으로 가는 게 활성화된 거야? 왼쪽으로 가는 게 활성화된 게 이게 세졌는 게 이게 속도가 과거하게 세졌는 게 뭐? 광학 스모그지. 어떤 그러니까 대륙권 안에서는 오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은 양으로 걔네가 그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걔네들도 태양빛을 받았을 때 뭐 일부 부서졌다면 일부 어떻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 일정 양이 더 이상 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또 들어오는 자외선 양도 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돼? 오존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존이 어떻게 된다? 균형 있게 가지 못하고 확 늘어나는 게 바로 광학 스모그거든. 그러면 이 얘기잖아. 그냥 가만 내비두면 그 양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어디나 얘나 유지가 되는데 대륙권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된 거고, 그죠? 성층권에서는 뭐가 활성화된 거다? 이게 활성화된 거지, 상대적으로. 그러면 전체 양으로 봤을 때 성층권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 오존 양이 자꾸 어떻게 되고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된 거고, 그걸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대륙권에서는 원래 있던 양보다도 어떻게? 오존이 자꾸 늘어나네. 이게 문제죠. 그게 광학 스모그야. 그럼 이런 거야.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이 반응이 주변에서 에너지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면 그거는 100% 촉매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촉매 때문이에요. 즉 여기 요 속도를 확 높여주는 촉매도 있고 여기 요 속도를 높여주는 촉매가 있는데 그 촉매 역할을 하는 놈들을 하나하나 좀 적어드리면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VOCS라고 해가지고 역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아이고 뭐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놈이 오존 생성에 뭐한다? 속도를 높여줍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명으로는 프레온가스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로 얘기하면 CFCS 혹은 CFCS 중에 실제로 역할하는 놈은 CR 원자 한 놈입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우리가 목록을 좀 정리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냐? 오존층의 위치는 어디지? 책마다 다른데 뭐 20에서 25, 25에서 30, 20에서 31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높이는 25km. 얼마? 그럼 25km 부분에 제일 많네. 이런 얘기죠. 주의하실 점. 요런 거 생각해야 된다. 지구 전체 오존 중에 25km 부분에 오존의 비율이 가장 진해. 맞아 틀려?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고도 25km 부분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고도 25km 부분의 공기 중에서는 오존의 비율이 가장 높아. 맞아 틀려? 그건 아니야. 역시 저기에도 질소 산소가 많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오존 중에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25km라는 거지 25km 지점에서 오존의 전체 총량이 제일 많다고 해가지고 그럼 거기 있는 공기 다 쓸어 담으면 25km 지점에 있는 공기 다 쓸어 담으면 오존이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아? 그건 아니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는 게 여러분들 생각 외로요. 소외들을 꼬시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25km에 대해서 오존층 그러다 보면 왠지 25km는 어떨 것 같아? 누가 꽉 끼어 있는 것 같아. 아 오존이 졸라 많아 이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있는 공기가 오존밖에 없어? 그거 아니거든. 오존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 하자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지구 생성되는 그 역사 중에
오존층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존층의 위치는 고도 25km 하는 역할은요 자외선 차단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층권 안에 있는 오존층은 현재는 잘 들어 전 세계에서 협약을 통해 가지고 CFC에서 프레온가스를 안 쓰기로 했는 게 어느 정도 지켜져 가지고 현재는 파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오존홀이 더 커지는 거는 지금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존홀이 다시 메워지는 데는 시간이 엄청나게 더딥니다. 아직 오존홀이 있긴 있어요. 됐습니까? 알겠어?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대륙권은요 주의할 점이 대륙권의 온도는 뭐 항상 이렇나? 대륙권은 간혹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알았어? 지표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지역과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됐어요? 그래 잘 들어. 요렇게 하는 거는 평균이에요. 뭐라고? 평균적인 겁니다. 그럼 요렇게 될 때도 있다며. 그러면 일반적인 거는 불안정이야 안정이야? 일반적인 거는 불안정인 거지. 근데 간혹 한 번씩 뭐가 생겨? 안정이 생기지.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뒤집어졌다고 해서 저거를 역전층이라고 하고요. 대기 안정도는 또 어디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냐면 대기 오염도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머릿속에 1차적으로 넣을 건 요거 하나 기억해. 불안정하면 할수록 공기는 멀리까지 퍼져나갈 확률이 높고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넓게 퍼진다는 측면으로는 좀 안 좋지만 농도를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불안정이 조금 더 인간에게 이롭습니다. 따라서 역전층이 일반적으로는 생기면 대기오염도에는 좋은 게 아니지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전층과 가장 관련된 또 대기오염 현상 하나 있죠. 뭐? 그게 바로 런던병 스모그들. 뭐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게 4페이지에 그 기권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그거는 꼭 오늘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 사실 잘 들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기 나온 내용들이 단원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주제어를 가지고 수능에서 기출될 수 있는 것들을 있는 인거지를 끌어오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수하시고 시간이 좀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막 빡세게 공부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해야지. 알겠죠?